안녕하세요. 패디스플레이 해체 선별 자동화 장치 및 LCD, LED 폐유리 무해화 재활용 상용 시스템 개발에 연구 책임자를 맡았던 고등기술연구원 이찬기입니다. 먼저 기술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기관은 저희 고등기술연구원에서 맡았고, 참여 기업으로는 유리 재활용 사업화를 담당했던 주식회사 성인, 인듐 재활용 사업화를 담당했던 주식회사 엔코, 그리고 이 패디스플레이 해체 선별 자동화 장치 개발을 맡았던 우성 메카텍으로 해서 참여 기업이 3개가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위탁기관으로는 인듐 재활용 관련 기술 지원을 진행했던 성신여자대학교, 유리 소재화를 담당했던 고려대학교, 유리 관련한 무예화를 담당했던 부산대학교로 해서 3개의 대학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8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정부 지원금 약 46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본 과제의 목표는 패디스플레이 해체 자동화 시스템 실증 파일럿을 구축하는 부분과 패디스플레이 폐유리 재활용 실증 파일럿을 구축하는 부분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2000년 초반에서부터 LCD TV가 보급이 되고 사용 연한이 약 10년이 지나가면서 최근에 LCD TV가 폐기물로 배출되는 부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의 LCD 폐기물들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본 과제가 수행되었습니다. 폐디스플레이로부터 회수 가능 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철계, 그리고 플라스틱류, 인듐, 불이나 금, 알루미늄, 고무, 유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성 비율을 보면 철계 부품들이 51%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이 약 35%, 그리고 유리 부분이 약 12%로 크게 3가지 구성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계라든지 플라스틱, 유리에 대해서 재활용을 하고자 했고, 고부가 가치 사업을 창출하고자 했습니다. 기존의 패디스플레이 재활용 기술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과제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 패디스플레이 재활용은 100% 수작업에 의존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재활용 공정 효율 저하로 인한 재활용 처리량의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고위험 작업 환경 및 수은 등 작업 유해 물질의 노출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경제성이 결여되는 부분들을 본 과제를 통해서 고효율, 자동화, 안전화, 고부가 가치와 재활용 기술 개발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과제의 기술 개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목표는 패디스플레이 해체 선별 자동화 시스템 상용 기술 및 패디스플레이 유리로부터 유용자원 회수 무예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5,000톤급의 패디스플레이 통합 자원화 플랜트 구축 및 신뢰성 확보, 그리고 2,000톤급의 디스플레이 폐유리 재활용 무예화 파일럿 플랜트 구축 및 운전 기술 확립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세부 기술 개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패디스플레이 해체 분리 기술 고도화, 패디스플레이 유용자원 재활용 소재화, 패디스플레이 재활용 플랜트 개발,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패디스플레이 재활용 기술 공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디스플레이가 투입되게 되면 우선 비전 인식을 통해서 어떤 모델이 재활용되는지 인식을 하게 되고, 해체 분리 공정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는 후면 케이스를 분리하게 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금 함유량이 낮은 PCB-B, 그리고 3번째 공정에서는 금 함유량이 높은 PCB-A와 전면 케이스를 분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정을 거친 후에는 패널 해체 분리 공정으로 투입되면서 수은이 함유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CCFL, 그리고 플라스틱, LCD 패널, 이렇게 3가지를 분리하게 된 후에 LCD 유리 같은 경우는 파쇄, 선별 공정을 거치고, 그리고 그 CCFL은 그 수은을 제거할 수 있는 무예화 공정을 거쳐서 재활용이 진행되게 되고, 유리 재활용 공정에서는 파쇄, 선별을 공정을 거쳐서 재자원화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만든 뒤에 인듐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침출, 인듐 회수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저희가 개발했던 5,000톤급 패디스플레이 재활용 플랜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5,000톤급 패디스플레이 해체 선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운용 기술을 확립하였습니다. 공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정별 작업 시간을 고려하여 해체 선별 공정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작업 시간 차이에 의한 병목 손상을 최소화하였고, 작업 공정 세분화 및 단순화를 통해서 작업자 숙련도에 따른 공정 효율의 차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 공정 병렬 구조 설계를 해서 동시 작업에 의한 공정 효율을 향상하였고, 패디스플레이 공급 및 이송 자동 제어 시스템을 도입하여서 물류 흐름을 최적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은이 함유되어 있는 CCFL의 자동화 처리 장치를 개발하여 유해 수은으로부터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러한 플랜트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5,000톤급 폐 디스플레이 재활용 플랜트에 대한 핵심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폐 디스플레이를 자동으로 투입할 수 있는 오토 로딩 장치를 개발을 하였고, 그리고 재활용에 대한 현황, 처리량, 소재화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비전 인식 장치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자동 해체 분리 장치를 설치를 하였고, 이 비전 인식 장치와 연계를 하여서 물류 자동 제어 장치를 설치를 하여 물류가 자동으로 제어될 수 있도록 플랜트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압 형태의 CCFL 처리 장치를 설계 및 제작을 통해서 수은의 안전한 제거 및 CCFL의 안전한 처리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은을 안전하게 포집하기 위해서 수은 중지 장치를 도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00톤급 디스플레이 폐유리 재활용 플랜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CD 유리의 경우 고부가 가치 소재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LCD 유리 회수 및 재활용 파일럿 플랜트 구축 및 운용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폐유리 회수 공정은 난물리성 접착 패널로부터 유리 분리 해소할 수 있는 공정을 구성을 하였고, 폐유리 미분화 공정을 통해서 폐유리 재활용을 위한 회수 유리 입도를 제어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 폐유리 회수 공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1차적으로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리고 진동 스크린을 통한 선별, 드럼 스크린을 통한 선별 2, 이물질을 다시 제거하고 필름을 분리하여 소재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로 이 LCD 유리가 고부가 가치 소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미분화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파쇄, 선별, 이송, 미분화 장치를 통해서 실제 소재로 사용될 수 있는 미분화 유리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면 2,000톤급 폐 디스플레이 재활용 플랜트에 대해서 특징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톤급 디스플레이 폐유리 재활용 플랜트에 대한 운용 기술을 확립하였는데, 폐유리 회수 및 미분화 공정을 구축을 통해서 안정적인 유리 재활용 체계를 확립하였고, 난분해성 접착 필름으로부터 유리 분리 회수 공정을 확립하여 고순도 유리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폐유리 이물질 제거 및 입도 제어 기술을 확립하여 고부가 가치 소재화형 유리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별 공정 최적화 및 연계 운전을 통해서 공정 효율 최적화를 추구하였고, 마지막으로는 트러블 슈팅 공정을 통해서 파일럿 플랜트의 운용 안정화 및 내구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는 사진이 실제 현장에 구축되었던 폐유리 회수 파일럿 플랜트와 미분화 파일럿 플랜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활용된 폐 디스플레이 유리에는 인듐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플레이 폐유리로부터 인듐 회수 기술을 개발하여 2,000톤급의 재활용 공정을 구축하고 운용 기술을 확립하였습니다. 1차적으로는 금속 침출 기술을 개발하여 폐유리로부터 유가 금속 침출 공정을 확립하였고, 용매 추출 기술 개발을 통해서 불순물 제거 및 인듐 정제 공정을 확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듐을 채취하기 위해 인듐 전해체제 기술을 개발하여 고순도 인듐 회수 공정을 확립하였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부분이 인듐 용매 추출 공정, 금속 침출 공정, 전해체제 공정에 대한 플랜트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듐 회수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 폐유리로부터 인듐 회수 기술은 금속 침출, 용매 추출, 전해체치로 되어 있습니다. 금속 침출 삼용액은 염산이나 산화제를 사용하였고, 인듐의 농도를 약 1500ppm까지 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매 추출 공정에서는 추출제를 사용을 하여서 추출 상비 1:1에서 추출을 하였고, 인듐 농도를 약 15,000ppm까지 올릴 수 있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듐을 회수하기 위해서 전해체치 공정을 확립하였고, 약 48시간 동안 인듐을 약 15kg 정도 회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순도 퍼9급 이상의 인듐 회수 기술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폐 디스플레이 재활용 기술 개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파일럿 플랜트 개발 결과 디스플레이 해체 분리 공정은 폐 디스플레이 한 대 처리 시간을 약 410초로 앞당길 수가 있었고, 연간 처리량은 약 15만 대로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폐유리 재활용은 회수율 96%, 그리고 처리 용량은 하루에 28.5톤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으며, 인듐 재활용 공정에서는 재활용 인듐 순도가 퍼9 이상, 생산량은 약 3,000kg 이상의 생산량을 확보하였습니다. 과제를 통해서 연구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성과로는 SCI 논문 22편, BSCI 논문 4편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성과로는 국내 특허 출원 14건, 등록 11건을,
그리고 해외 특허는 1건을 출원하였습니다. 경제적 성과로는 이와 관련된 기업의 기술 이전을 6건을 계약을 하였고, 홍보 성과로는 언론 매체 해외 1건, 국내 2건의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폐디스플레이 재활용 플랜트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개발 공정 비용 현익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 우선 시설 장비 투자비, 투자 시설 규모를 연간 5,000톤 규모로 처리했을 때로 산정을 하였으며, 현익 산출을 통해서 경제성 타당성 평가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회수 기간은 약 2.7년, 그리고 매출액은 약 32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과제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제를 통해서 친환경으로 폐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이 폐디스플레이 부품 소재별 해치 분리 체계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유용자원 회수를 위한 기술 표준화를 선점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 관련 분야에 연관된 기술을 전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원천 기술 및 고부가 가치 제품 제조가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경제 산업적 측면에서는 기존 공정 대비해서 연간 약 최대 2배에서 5배의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재활용 유리 사용으로 유리 제조 공정에서 약 30%의 원가 절감이 효과가 있습니다. 신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육성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폐디스플레이 재활용으로 약 145만 톤의 CO2 배출량 감소가 가능하고,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고 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을 극소화하여 환경 부담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성과 연계 확산으로는 기술 개발 결과물의 기업 이전을 통해서 폐디스플레이 재활용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가 있으며, 폐전기 전자제품 재활용 기술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세부 기술의 직간접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활용 원료를 이용해서 다양한 소재와 연구에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코크레이션 기술개발팀 선임연구원 전민탁입니다. 저염소 청정 재생유 생산을 위한 촉매 및 품질 개선 기술 기반 실증 플랜트 건설에 대하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순서입니다. 연구의 필요성부터 연구 기대효과 순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폐플라스틱의 대표적인 처리 방법인 매립과 소각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리 방법은 사회적, 환경적으로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소각 방법으로 처리 시 미세먼지, 다이옥신, HCl과 같은 유해 물질로 인해 2차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고, 매립 방법으로 처리 시 매립지의 한계 및 침출수에 의한 토양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원적인 폐플라스틱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처리 방법의 대안으로서 화학적 재활용을 활용하여 플라스틱의 회수율과 재활용을 높여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본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기존의 폐플라스틱 처리 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 유화 방법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에코크레이션은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하여 열분해 유, 즉 재생유로의 전환이 가능한 플랜트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이러한 공정을 통해 생산한 열분해 유는 난방유 대비 약 55에서 60%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지속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 개발의 목표입니다. 현재 열분해 유는 해외 기술 중심의 낮은 자립성과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처리에 대한 인식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들 때문에 상용화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기존의 상용화된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 플랜트는 공정 기술이 미흡하여 인화점, 유동점 등 기본적인 재생유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왁스 성분의 다량 발생으로 공정 내 배관을 막거나 연료 수유 기간의 노즐을 막아 화재의 위험이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시장 확대와 신규 수요 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에코크레이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자체적으로
청정 고품질 열분해 유의 의미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목표로 다음과 같이 청정 고품질 열분해 유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에코크레이션은 2019년 환경부 국책 과제 중 하나인 생활 폐기물 재활용 사업에 참여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 실증 플랜트를 개발 및 건설하고 안정적으로 공정을 가동하며 청정 재생유 생산을 하기까지의 연구 목표를 설정하여 150일간 약 50배치 이상 공정 가동을 목표로 본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최종 연구 개발 목표를 간략히 도식화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 제거 장치 개발로 열분해 유의 품질을 고급화시키고 인하점 조절 공정으로 폐기물 기준법 인하점 30도씨 이상을 만족시키고자 합니다. 또 폭발 및 리크 방지 설계와 공정 부산물인 배기가스와 잔유물의 성분 분석을 통해 환경 안전 관리 표준화에 목표를 두며 요소 기술이 접목된 10톤 처리 규모 실증 설비 제작 및 안정적 가동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즉 1차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탈염소 공정을 주 목표로 실증 플랜트에 적용될 탈염 촉매 및 촉매탑 개선을 위해 해당 추진 계획표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으로는 탈염소 촉매 제작, 반응로 첨가제 개발, 촉매 성능 및 수명 등 촉매에 대한 퍼포먼스 테스트, 촉매탑 스케일 팩터 및 불순물 차단 스크린 개발, 방부식 시스템 최적화 등이 있습니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에 수행한 연구 결과물을 통해 실제로 1일 10톤 규모의 폐플라스틱 처리가 가능한 실증 열분해 설비를 제작하고 이를 설치하여 150일 내에 50배치 이상 가동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추진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연구 수행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면 1차년도 연구 수행 내용으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용 탈염, 타락스, 개질 촉매를 개발하여 이에 대한 성능 시험을 마치고 2차년도 연구 수행 내용으로는 1차년도에 개발을 완료한 연구 결과물을 적용하여 열분해 실증 설비를 제작 및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성공적으로 저염소, 청정 재생유 생산을 목표로 해당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1차년도 연구 수행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주 연구 수행 내용인 탈염소 촉매 개발의 방향으로는 열분해 유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차별화된 기술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촉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원료 대비 탈염소율 80% 이상 달성, 열분해 유 수율 70% 이상, 촉매의 재생성 확보, 마지막으로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목표로 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탈염소 촉매 개발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생활계 폐플라스틱에 포함된 염분 함량 분석을 진행하였고 생활계 폐플라스틱을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전수조사한 결과 평균 생활계 폐플라스틱 내 PVC 함유량이 약 2에서 4%, 이를 CL 함량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1에서 2% 정도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이니셜 CL 함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탈염소 스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적으로 열분해 반응기에 투입된 액상 촉매와의 반응에 의해 폐플라스틱 내 HCl 스캐빙이 진행되며 2차적으로는 촉매탑에 충진된 탈염, 타락스 촉매와의 반응에 의해 유증기 내 HCl 스캐빙 반응을 통해 최종적으로 HCl 프리의 재생유를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탈염 촉매를 개발하여 이를 실증 공정에 적용하기 전에 랩스케일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설정하여 데이터 확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원료로는 EPR 종말품을 1000g 사용하고 나노 사이즈의 산화아연이 분산된 형태의 자체 개발 탈염 촉매를 충진하였으며 반응 온도는 통상적인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진행 온도 임계점인 420에서 450도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촉매 로딩량으로 실험 변수를 주었으며 초기 염소량은 9.7g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촉매 로딩량을 변수로 하여 실험한 결과입니다. 촉매 로딩량과 탈염률은 비례관계에 있으며 실증 플랜트에 투입될 촉매의 로딩량을 최적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취득하여
결과에 반영하였습니다. 타륨 촉매 200g 충진 시 생성된 열분해 윤에 함유된 염소의 농도가 104ppm까지 감소하였으며, 이는 폐플라스틱 원료 내 초기에 존재했던 염소의 90% 이상이 제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타륨률과 열분해 윤의 잔존 염소량에 대한 상관관계를 수식화하여 자세한 내용은 그래프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분해 공정 중 왁스 발생의 원인과 유해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폐플라스틱을 열분해로 처리하는 공정 중 기술의 미흡도로 인해 생성된 열분해윤의 왁스가 발생하게 되면서 배관 막힘 등의 문제로 폭발과 화재 발생의 위험이 생기고, 열분해유의 유동성 저하로 인한 품질 기준 미흡으로 열분해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왁스가 생기는 주된 원인으로는 공정 중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반응 속도가 증가하고, 이내 열분해유의 가스 및 이에 대한 델타 P가 증가해 유증기의 공간 속도가 급격히 늘어 왁스가 충분히 개질되지 않고 과량의 왁스가 유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열분해유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 요소 기술이 접목된 촉매 충지탑을 설계 및 제작하여 최종적으로 열분해윤의 왁스 함량을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과유량 방지 유량 제어판 설치로 왁스 과량 분출 현상을 방지하고 과압 방지 밸브를 적용하여 과압 방지 설계를 하였으며, 서랍형 촉매 교체 시스템을 적용하여 촉매 교체 작업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제공받은 유체의 균일한 흐름을 위한 분산판 설치로 인해 촉매와 유증기의 개질 접촉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2차년도 연구 수행 내용입니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에 개발한 타륨 촉매와 촉매탑 등의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1일 처리량 10톤 규모의 폐플라스틱 열분해 실증 설비를 제작 및 설치하여 이를 정상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증 열분해 설비의 가동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 기간은 2020년도 6월부터 2020년도 12월 말까지 51회 가동을 진행하였고, 배치 타입으로 EPR 종반품을 전 처리 없이 일괄 투입하며 초기 가열 단계는 LPG를 사용하고 반응 중간 발생되는 비응축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열분해 실증 플랜트 공정별 상세한 공정 내용입니다. 열분해 반응의 경우 800에서 1200분 반응을 진행하였으며, 촉매탑의 경우 왁스 개질과 타륨 촉매를 사용하였고, 냉각 분리 세정을 통해 1차 열분해유를 응축과 수분 분리를 한 후 인하점 조절 공정 진행으로 열분해유 내 접이점물 제거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분리 공정의 경우 용매 추출법을 통하여 열분해유 내 검을 제거함으로써 열분해유의 품질을 고급화시켰습니다. 다음은 실증 플랜트를 150일간 51회 가동하면서 얻은 열분해유의 물성 분석 데이터입니다. 각 배치별로 수득한 열분해유에 대한 품질 관리의 일환으로 물성 분석을 통해 사전에 정의한 청정 재생유의 범위에 모든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열분해유의 품질 분석 결과입니다. 열분해유 내 잠존 연소량 측정 결과 평균 96.5ppm, 한국석유관리원 측정 의뢰 결과 평균 72.8ppm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열분해유의 인하점 측정 결과입니다. 열분해유의 인하점 같은 경우 열분해 공정 후단에 설치된 인하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조절하였으며, 열분해유 수득량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폐기물 관리법 기준인 열분해유 인하점 30도씨를 만족하는 최적의 조건을 적용하였습니다. 열분해유 인하점 측정 결과 평균 33도씨 이상으로 폐기물 관리법에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유동점과 동점도 분석 결과입니다. 측정 결과 유동점은 평균 마이너스 3도씨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열분해유의 경쟁 품목인 경유의 경우 유동점이 마이너스 10도입니다. 열분해유의 경우 경유보다 유동점이 낮아 동절기 사용 시 고형화 형상을 방지하기 위해 아크릴계 유동점 강화제를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유동점을 마이너스 25도까지 감소하여 동절기를 포함한 상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동점도의 경우 평균 3.3 CST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열분해유를 제외한 공정 부산물에 대한 환경 유해성 분석 결과입니다. 열분해 공정에서 발생하는 주된 공정 부산물로는
잔사와 배기가스만 있으며 이에 대한 유해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발표한 다양한 요소 기술이 접목된 열분해 실증 플랜트의 우수성입니다. 공정 안전성으로는 플랜트를 50회 이상 가동하면서 왁스 유출에 의한 문제점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품질 재현성으로는 플랜트로 생산한 열분해유 품질 분석 결과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하는 품질 기준 전 항목을 만족하였고 환경성으로는 공정 부산물에 대한 환경 유해성 분석 결과 모든 기준에 만족하였으며 경제성으로는 열분해 플랜트 투자 대비 월 수익성이 약 4,500만 원 정도로 높은 경제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및 적용 사례입니다. 본 국책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얻은 연구 성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적 성과로는 한국기술거래소에 기술요약 정보를 2건 등록하였고 기술적 성과로는 환경 신기술 인증 취득과 특허 등록을 하였으며 경제적 성과로는 국내외 5건의 매출 실적을 달성하였고 사회적 성과로는 일본의 휴지사와 기술 무역을 진행하고 국내외 MOU 체결을 하였습니다. 과제 수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연구 과제로 얻어낸 결과물을 바탕으로 폐플라스틱 열분해 업계 국내 최초로 환경 신기술 인증을 취득하였고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기술 보호도를 높였으며 플랜트로 생산한 청정 고품질의 열분해유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에코크레이션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판 그린 뉴딜 육성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다양한 매스컴, 미디어에 출연하여 자사의 기술을 다방면으로 홍보하고 기존 국내 폐플라스틱 화학적 처리에 대한 인식 부재를 개선하고 열분해 및 유화 기술에 대한 기술 자립도를 높여 정부의 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이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기대 효과입니다. 본 연구 과제 수행을 통해 고품질의 연료유 생산이 안정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열분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폐플라스틱 처리에 있어 연간 수조 원의 직접적인 이익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통해 국제적인 규제의 준수에 따른 경제적 효과 창출이 기대되며 최종적으로 폐플라스틱이 쓰레기가 아닌 에너지 자원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환경적 이슈에 대한 근원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타 연구의 응용으로는 열분해 플랜트에서 인하점 조절 공정 후 공정 부산물로 생산되는 초경질 유분, 즉 나프타분을 원료로 활용하여 이를 통해 수소 제조 원료로 사용하고 정부 시책인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과 수소 경제 활성화에 대한 동시적 호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구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파인 주식회사 기술연구소 고문 이대수입니다. 저희가 환경부 지원으로 수행한 폴리우레탄 폐기물 원료화를 통한 폴리올 제조 기술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으로는 인제대학교와 전북대학교에서 협력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리는 순서는 먼저 연구 필요성과 목표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연차별 추진계획, 연구 수행 내용, 그리고 연구 결과 및 적용 사례를 말씀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구 기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구 필요성입니다. 저희들이 재활용 대상으로 삼은 우레탄 소재는 1937년에 독일에서 발명이 이루어졌고 아이조시아네이트와 폴리올의 그 반응을 통해서 얻어지는 폴리우레탄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소재인데 여기서 구조식에서 R과 R 다시 구조에 따라서 반응성 그리고 물성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물질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연질 및 경질 우레탄 소재가 사용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자동차 시트라든지 가구, 신발 그리고 냉장고 단열재, 건축용 단열재 그 외에도 도료, 접착제, 실란트 탄성체 등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약 80%는 발포체 폼으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20%는 비발포체 넌폼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전 세계 생산량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약 연간 2천만 톤에 달했고 우리나라는 약 200만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대상 폴리우레탄 PU 스크랩 약 연간 4만 톤 이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냉장고 단열재 우레탄 폼 스크랩의 경우는 국내 발생량이 연간 2만 톤에 달하고 있고 대부분이 이 소각 처리되고 있는데 대기 오염이라든지 시설 부식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쿠션재로 사용되는 우레탄 폼 스크랩의 경우는 국내 발생량이 연간 약 7천 톤에 달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대기 오염과 시설 부식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 내장재라든지 매트리스, 신발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연진 우레탄 폼 슬랩 스톡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생산되는 발생되는 스크랩이 국내에서 약 연간 10,000 톤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이 대부분 수출이 가능했으나 최근에 스크랩의 이 수출이 제한이 됨으로써 재활용 소재 적용 기술 개발이 상당히 시급한 상태가 됐습니다. 저희 과제의 최종 목표로는 PU계 미활용 폐자원의 고효율 물질 재활용 클로즈드 루프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실증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상세 목표로는 연질 및 경질 PU 폼 그리고 신발유 폐기물의 재활용 실증 파일럿을 연 3,000톤 규모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해외 테스트베드 구축 그리고 상용 플랜트 설계 패키지를 연 3만 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관 기관인 저희 정우파인에서는 냉장고 단열재 스크랩, 그다음에 연질 자동차 시트 등에 재활용하기 위한 실증 플랜트를 구축하고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기탁기관인 전북대학에서는 신발유 PU 폐기물의 액상화를 위한 기초연구 그리고 인제대학에서는 재생폴리오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성 우레탄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초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는 이제 통합적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고 테스트 베드 구축을 위해서 이제 베트남 측과 MOU를 구축하고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수행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질 및 연줄 PU 폐기물 재활용 기술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PU 폼 폐기물 재활용 재생 폴리올 제조 기술 개발을 위해서 연 3,000톤의 실증 파일럿 구축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PU 폐기물의 전처리 공정을 위한 설비, 그리고 PU 해중합을 통한 액상화 및 이물질 여과 공정에 필요한 설비, 그리고 액상화가 이루어진 것들을 다시 재생 폴리올로 사용할 수 있도록 AO라는 것은 이제 에틸렌 옥사이드, 프로필렌 옥사이드를 포함하는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의 부가 공정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체 PU 재활용 공정도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폐기물들의 전처리 공정, 그것들을 이용한 해중합 액상화 공정,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이물질이 제거가 되면서 이제 잔류물이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악취 제거, 그 다음에 액상화를 통해서 화학적 균일화를 거쳐서 재생 폴리오를 연질용 또는 경질용으로 제조하는 전체 재활용 공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냉장고 단열재 PU 폼 스크랩 재활용의 경우 폴리우레탄 스크랩 웨이스트를 글리콜리시스를 위해서 촉매와 함께 180도씨에서 5시간 해중합을 진행하였고 이렇게 해중합이 진행이 이루어진 다음에 여과 공정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물질, 고체 상태 이물질을 제거하고 액상화된 것들을 다시 PO를 부과해서 최종적으로 재생 폴리오를 만드는 이런 공정으로 테스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사진에 보신 것은 먼저 전처리 공정에 필요한 파쇄기, 파쇄 선별기 이 두 가지의 사진이 되겠고요. 이 공정에 이어서 해중합을 통한 액상화에 사용된 반응기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액상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PO 또는 EO를 부과하는 AO 부과 공정은 기존의 정우파인이 가지고 있는 설비들을 이용을 했고요. 얻어진 재생 폴리올은 다시 경질 우레탄 폼 보드를 제조하는데 버진 신재 폴리올과 혼합해서 촉매 그 외에 첨가제들을 포함한 혼합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들을 이용해서 보신 바와 같이 건축용 단열재로 사용되는 경질 우레탄 폼을 제조하는 제조 공정을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얻어진 단열재 그 경질 폴리우레탄 폼의 SEM 사진인데요. 컨트롤은 버진 폴리올로만 원료로 사용해서 얻어진 우레탄 폼의 사진이고 RP 20, 40, 60은 각각 20%, 40%, 60%의 개발이 이루어진 재생 폴리올의 함량이 조절이 된 그 우레탄 폼의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생 폴리올이 들어가면 오히려 폼들이 이 셀이 더 작아지고 균일해지는 장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우레탄 폼은 단열재로 사용이 될 때 열 전도도가 이제 중요한 성능 지표가 될 텐데 K 팩터 열 전도도가
약 0.19 수준에서 약 0.17 수준까지 낮아지는 그런 장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빨간 선으로 그어진 선이 현재 냉장고 업계의 단열재들의 열 전도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재생 폴리오를 적용한 그 경질우레탄 폼의 단열 성능은 신제보다도 더 우수한 장점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단열재들로서 이제 특히 건축용 단열재로 사용이 될 때 난연 성능이 이제 화재에 대비해서 중시되는데 리미티드 옥시젠 인덱스 값 이것이 높으면 난연 성능이 이제 유리한 거죠. 약 21에서 22까지 재생 폴리올 함량의 증가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 난연성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그 경질우레탄 폼의 압축 강도인데요. 재생 폴리올을 버진 신제 폴리올과 혼합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량이 약 60%일 때까지 압축 강도가 증가하는 그런 장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그 강도의 증가 또 앞에 말씀드린 난연성 또는 단열성의 증가는 조성상 그 방향적 구조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건축 단열재 PU4 보드에 적용된 재생 폴리올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는 것이 단열 성능이 향상이 되고 난연성 그리고 기계적 강도가 증가되는 장점이 있고 아울러서 신제 폴리올 대비 가격적으로 유리한 약 30% 정도 저렴한 그런 경제성까지도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장점에 힘입어서 정우 산업 논산 공장에서 테스트 적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정우 파인이 당진에 새로 건축용 단열재 PU4 보드 공정을 구축을 해서 연간 4만 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졌습니다. 다음은 연질 PU4 폐기물 재활용 기술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랩 PU4 제조 후에 재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양이 상당히 그 양호한 이물질이 거의 없는 그런 것들이 연간 6천 톤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을 우선 재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연질 PU4 그 제조 업체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MOU도 체결을 하고 우선 연간 1,500톤에 달하는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정 흐름도가 해중합, 그 다음에 그 개질제, 모노머드를 이용해가지고 중합이 이루어진 다음에 재생폴리올로 전환이 되는 그런 공정 흐름이 확립이 됐습니다. 재생폴리올을 이제 연질에 적용했을 때 폼의 SEM 사진이 되겠는데 FCON은 이제 기존의 버진 신제 폴리올만을 가지고 만든 폼이고요. 여기에 3610, 3625, 3640, 3640B1 등의 마지막 숫자는 재생폴리올의 함량입니다. 그러니까 3640 같으면 40%의 재생폴리올이 들어간 건데 저희들이 개발한 연질폼용 재생폴리올의 경우도 40%까지 첨가했을 때 상당히 양호한 그런 셀 구조를 가지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들을 연질폼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20%까지 첨가했을 때 만족스러운 물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테스트 결과고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의 국립 남부건축재료연구소하고 저희가 그 MOU를 체결을 하고 현지의 냉장고 PU 단열재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파이럿 반응기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게 2019년에 이루어졌고요. 밑에 보시는 사진은 제가 방문해서 그쪽 책임자와 그 MOU를 체결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저희들이 방문해서 같이 베트남 현지의 폐기물들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진행을 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을 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원격으로 그쪽 연구원들이 비커 규모로 액상화를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했고요. 따라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진정이 되면 좀 늦어졌지만 저희들이 이제 방문해서 같이 파일럿 테스트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앞으로 저희 기술을 베트남에 기술을 이전하는 그런 어떤 전초 단계로서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용 플랜트 설계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발생되는 그 냉장고 PU 단열재 스크랩 폐기물 2만 톤, 그다음에 연질 PU 폼 웨이스트 10,000톤, 그래서 합의 3만 톤으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물질 분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저희들이 테스트한 실증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상용 플랜트가 이제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처리 공정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물질들을 제거해서 액상화를 이제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내용은 비중 선별과 폼 파쇄 공정이 포함이 되는데 하루에 1.6톤을 처리하는 한 세트가 50대가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액상화 공정이 되겠습니다. 해중합을 통해서 그 재생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PO를 부과하기 전 단계의 액상화인데 이것은 40 큐빅미터 규모의 40톤 정도로 보시면 되죠. 이런 반응기를 6세트를 구축을 하면 저희들이 그 처리할 수 있는 웨이스트에 필요한 설비가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과 정제 공정이 원심 분리라든지 디칸타라든지 여과기가 이제 포함이 되는데 하루 16톤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6세트를 구축을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마지막 피오 부구각 공정은 역시 40 큐빅미터 반응기를 6세트를 운용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재활용의 출발 물질이 되는 그 피오 폐기물들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수도권, 부산, 경남, 대구, 경북권, 그다음에 충청, 호남권으로 구별을 해가지고 연질용, 경질용, 또 그 전처리 선별기, 액상화, 비물질 여과 설비, PO2O 부가 설비 이런 것들이 각 지역별로 필요한 것들의 그 소요를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비활용 PU 폐기물의 화학적 재활용 공정 기술 개발에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연 3,000톤 처리 실증 파일럿에서 검증이 이루어졌고 얻어진 재생폴리올은 다시 경질 PU폼 단열재 보드 제조라든지 연질 PU폼 신발용 포함해서 적용 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테스트 베드 구축을 통한 현지 적용 개발, 현지 기술 개발이 이제 공동으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진행이 되었고 상용 플랜트 단위 공정 설계 패키지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런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연구 성과로 얻어지고 있는 기술들이 적용이 된 건축용 단열재 재생폴리올 시스템이 판매가 가능했고 5년 동안 약 749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아울러서 당진 공장 앞에 말씀드렸던 경질 PU폼 보드 공정이 되겠는데 그 구축에 필요한 그 요원으로 8명의 신규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미활용 PU 폐기물의 화학적 재활용 공정을 확대해서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충남 당진에 연 4만 톤 생산 능력의 재활용 폴리올 적용 단열재 공정 구축이 완료가 됐고 리사이클 센터별로 배출이 된 냉장고 단열재 스크랩을 처리할 수 있는 공정 구축이 각 지역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사이클링 센터 12군데와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연질 PU 폐기물의 경우 재활용 공정이 이제 슬라브 제조 폼 업체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MOU가 체결이 됐고 확대해서 그 업체들과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그 기술 개발이 이제 현지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돼 가고 있고 이것들은 앞으로 그 재활용 기술의 수출에 그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국제 협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그 환경부에서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저희들 나름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 대해서 특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